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소리 글자 이응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한번 볼까요? 자, 어금니 아자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 건강하십니까? 이가 튼튼하고 하면은 뭐 오복의 하나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물론 오복 중에 이가 이제 들어가지만은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가 아주 좋으면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보통 우리 이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어떤 이빨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도 상상이 되겠죠. 자, 어금니 아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치 어금니 상상하시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소리 글자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싹 아가 있네. 싹 아. 자, 위에 이렇게 풀초자가 있죠. 그러니까 풀이 땅에서 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의 어금니와 닮았다 해서 싹 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 보통 발아라 발아. 그 발아 그 싹이 트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요 정도만 아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맑을 아, 까마귀 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 어금니 아자 옆에 새 추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새추니까 이 새가 어떤 새냐 하면은 까마귀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원뜻은 맑을 아보다는 까마귀 아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근본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어금니 아자가 붙어서 이게 소리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보통 까마귀 그러면은 우리는 길조보다는 이제 흉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까마귀는 그 자란 이후에 자기 어미한테 먹이를 갖다가 물어다가 그 어미를 먹여주는 그런 효조라 그러죠. 아주 효성스러운 새다. 그리고 또 뭐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는 이렇게 그 중국이 그 기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늘에 보면은 늘상 이렇게 막 뿌였는데 이게 삼족오 그래가지고서 까마귀 오자를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까마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주 이 효성스러운 그런 새고, 그리고 또 삼조고에도 나타나듯이 까마귀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까마귀가 상당히 효성스럽고 해서 뜻이 확대가 돼 가지고서 맑다, 우아하다까지 뜻이 확대가 되는 그런 한자어가 맑을 아, 까마귀 아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우아하다라는 표현이 우아하다, 또 청아하다, 맑을 청자 써서 청아하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싹 아, 맑을 아, 까마귀 아자였습니다. 네, 간살 사자가 나오네요. 자, 간살 사자. 나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 이빨을 이거 어금니를 갖다 싹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건 고으릅자 땅이죠. 이 땅은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금니를 쫙 이렇게 올리는, 정말 간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학생들이 딱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지명, 낭낭, 뭐 이런 사랑, 뭐 그래서 낭사 뭐 해가지고 어떤 지명의 이름을 뜻하는 그런 글자여서 많이 쓰이는 글자는 아니지만, 간살 사자는 뭐 사특하다, 사악하다, 간사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그런 글자. 한마디로 뭐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의 그런 글자죠. 자, 간살 사자였습니다. 네, 편안한 자가 나오네요. 편안한. 자, 위에 집 면자가 있죠. 우리 보통 학교에서 집에 가면은 누구부터 찾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근데 집에 엄마가 없으면 뭔가 좀 불안해. 그래서 이 집안에 여인이 있다, 여자가 있다는 것은 왠지 편안하다, 그런 글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한 이것은 또 뭐예요? 여자는 집에 틀어 앉아 있어.
남편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부인은 집에 있어야 되지, 내가 집에 올 때 편안하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어떤 활동을 제약하는, 즉, 남전 여비의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또 심오한 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가 있어서 편안하지만은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까? 나가서 여자들도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그런 현대의 어떤 자화상이죠. 어찌됐든 간에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한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편안 한자 가지고서 소리 글자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상 한자가 나왔네요. 자, 책상 한자는 위에는 편안한 안자, 그리고 밑에는 나무 목자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즉 편안하게 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라. 뭐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책상 안. 우리 보통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도서실, 요즘 뭐 도서실 가니까는 그냥 그 의자도 요즘 아주 그냥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서 너무 편하죠. 근데 사실 제가 한 3, 40년 전에 학교 도서관에 뭐 그냥 딱딱한 그런 의자에서 앉아서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한테는 책상은 매우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소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상이 되는 것 같아요. 책상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떠한 생각도 떠오르고 어떤 좋은 어떤 그 이 건전한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뭔가 제안한다, 안건 할 때 이 글자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래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연이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잔치연. 보통 우리 연회를 베푼다고 그래요. 연회. 그래서 보통 우리 결혼식 하게 되면 끝나고서 또 어디 가죠? 피로연에 가서 음식을 또 맛있게 먹고는 그러죠. 그래서 잔치연자가 있네요. 자, 요것은 진면자 플러스 날일자 플러스 여자 여자가 있어요. 집안에서 매일마다 여자들이 분주하게 이제 일을 해. 되게 보면 이제 어떤 예전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짧다 보니까는 한갑잔치다, 칠순잔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집에서 잔치를 많이 벌이죠. 그럼 그 잔치를 벌일 때 주로 일을 누가 많이 하죠? 물론 남자들도 일을 하지만은 주로 여인들이 많이 일을 하죠. 그래서 집안에서 매일매일 여자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잔치를 벌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책상 안 잔치 연자였습니다. 네, 누를 안자가 나오네요. 자, 누를 안자 옆에는 뭐죠? 손 숫자가 있는 거죠. 손으로 편안하게, 그죠? 지긋하게 눌러줘서 혈액순환을 갖다 이렇게 해주는 거에 뭐예요? 안마죠. 보통 뭐 지압이라고도 하고 안마 이렇게 하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잘 배분할 때 뭐야? 안배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누를 안자였어요. 네, 아래 글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안장 안.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없고 뭐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고 뭐 조선 시대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보통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거죠. 물론 말 자체도 아주 높은 신분 있는 사람들이나 말을 타지 신분이 낮은 그런 천한 사람들이 말 타기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말을 타 보셨어요? 무슨 동물원이라든가 어떤 공원에 가서 좀 유료로 돈을 주고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말은 탔을지언정 실제로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말 타고 막 이거는 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한번 타봤는데 말을 타니까 이 사타구니가 벌어지면서 골반이 벌어지면서 좀 불편하고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죠? 편안하게 말을 탈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도구죠. 그게 바로 뭐다? 안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죽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말을 타라. 안장이 알아. 그러니까 말 안장이 없이 타면은 내가 볼 때 좀 미끄러질 것 같아요. 자, 누를 안자, 안장 안자였습니다. 자, 늦을 안. 자, 편안한 안자가 계속 이번에는 소리가 하나도 변함이 없이 소리 역할을 하면서 한자가 만들어지네요. 자, 늦을 안자. 보통 우리가 집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가장 늦게 자는 분이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늦게 자죠. 왜냐면 자식들 아직 안 들어오면은 걱정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일자죠. 날이 저물었어. 그리고 이제 다들 집에 식구들 다 들어와서 이제 잠자리 들어. 최종적으로 늦게 자는 분이 바로 이제 그 어머니인데, 그래서 늦을 안자. 그래서 늦게 잔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뭐예요? 잠잘 면자죠. 그래서 안면, 늦게 잔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늦을 안자는 안면, 늦게 잔다. 그 정도의 활용 외에는 별로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늦을 안자. 자, 우리 편안한 안자 갖고 이제 소리 글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또 무슨 글자가 나오죠? 자, 가운데 앙자가 나오네요. 이거 많이 보던 그러한 글자죠.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그런 한자 중에 하나죠. 자, 가운데 앙. 여러분들 우리 보통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감옥에 어떤 죄인이, 죄수가, 그죠? 이런 널찍한 이 널판지를 만든 죄수에다가 이렇게 얼굴 탁 집어넣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놈을 하옥시키라 그러면은 죄수가 딱 이 안에 얼굴이 있죠. 그죠? 이런 거 보셨죠? 가운데 앙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죄수의 형틀을 갖다가 본따서 만든 글자가 바로 가운데 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앙자. 저 가운데 사람의 얼굴이 있고 나머지를 딱 채우는 거죠. 자, 요것을 가지고서 이제 앙자를 가지고서 한번 또 소리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뿌리 영자가 나오네요. 뭐 영재, 뭐 영국, 영웅, 히어로,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 활용도가 많은 그런 한자네요. 자, 요것은 뭐예요? 가운데 앙자의 위에 뭐예요? 풀초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풀 위를 보면 풀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런 꽃이 가장 돋보인다. 너는 아주 최고다. 뭐 그런 뜻의 글자가 이제 꽃뿌리 영자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잉글랜드 어떤 그 나라명을 보통 요즘은 이제 영국이라는 표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잉글랜드 많이 얘기 하더라고요. 뭐 축구 할 때도 영국이랑 않고 잉글랜드 이렇게 하죠. 또 뭐 여기다 쓸까요? 영웅 이렇게 또 쓰죠. 영웅. 뭐 영웅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뭐 예전에는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웅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조용히 조용. 자, 아래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영. 자, 요것은 뭐예요? 해가, 그죠? 해가 정 가운데 비친다. 그 얘기예요. 보통 영화, 영상 할 때 이 한자를 쓰면 될 것 같네요. 영화들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영화가 워낙에 뭐 그냥 하나 가지고서 저도 영화를 갖다가 아주 즐겨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1년에 한 영화를 최소한 50편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4편, 많게는 뭐 6, 7편, 더 많게는 10편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뭐 좋은 거 많이 나와 있나요? 어쨌든 영화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시간을 내서 좋은 영화는 꼭 볼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 자, 꽃뿌리 영자, 빛을 영자였습니다. 네, 재앙 앙자가 나오네요. 자, 가운데 앙자, 중앙 할 때 재앙. 자, 요것은 우리 부수 공부할 때 요건 뭐예요? 죽음을 뜻하는 거죠. 뼈 앙상을 아리라는 그런 부수 글자예요, 이게. 근데 죽음, 뼈, 요것이 정 가운데로 왔다. 그러니까 재앙이다, 재앙. 재앙. 이렇게도 쓰죠, 재앙. 이렇게 해가지고서. 위에는 물수, 내천자하고 불이죠. 그러니까, 홍수가 범람하고, 그죠? 또 불이 나고, 그건 재앙이죠. 재앙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영자가 나오네요. 요 앞전에 빛을 영자 있죠?
똑같은 뜻의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일자에다가 꽃부영자가 비친다. 같은 동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빛영. 자, 옥빛영자도 뭐예요? 영이라는 것은 소리 글자 그대로 부르면서 오른쪽에는 구슬옥자가, 왼쪽에는 구슬옥자가 있으니까는 옥빛을 뜻한다. 주로 사람 이름, 인명자에 이제 사용하는 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소리 글자 이응 부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응도 뭐 양이 결코 적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루에 우리 강의할 때마다 한 10자에서 15자 정도 제가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서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소리 글자 한번 또 쭉 보면서 또 한자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네요.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